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럼 나무는 왜 토종이 없지? 왜 나무는 토종이 없을까? 그런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 역시 이 96년 귀농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봄이면 여러분 시골 와서 귀농하면요. 스피노자가 아니라도 봄이면 나무를 심어요. 사람들은 봄이면. 괜히 나무 하나 두고는 안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나무 저런 나무 그 나무 시장에서 사다가 20여 년을 심어서 길러서 잘 먹었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다 그 나무를 심어서 기르다 보니 왜 나무에는 토종이 없을까? 토종 기르는 사람은 어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의 토종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왼쪽 이것은 문경 해발 한 700고지 높은 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인데 산자락이 별로 안 높죠. 자기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데서부터 문경 탄광 그 버스가 다니는 데서부터 한 6km를 이런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서 있는 곳인데요. 이 여기 사시는 분이 이게 옛날 오얏입니다. 오얏. 오얏을 이렇게 심어 갖고 계셨어요. 오얏. 오얏 아세요? 오얏? 오얏이요. 그 조선왕조 이씨요. 이씨가 오얏니예요. 여러분들 이씨 하면 오얏니 이렇게 하죠. 오얏. 오얏은 어떻게 써요? 나무목 밑에 아들자. 그쵸? 나무목 밑에 아들자를 쓰면 오얏이 됩니다. 이 오얏은 뭐냐면 이 오른쪽이 이게 오얏이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푸르게 익는 오얏입니다. 약간 노란 연두색으로 익는 거죠. 요 오얏이고요. 요 오얏은 요즘으로 치면 자두입니다. 자두. 요즘으로 치면 자두, 개량 자두고요. 개량하기 전에는 오얏인 겁니다. 조선왕조에 보면 오얏나무를 심은 게 그 조선왕조 기록에 엄청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그것이기도 하고 전국에 오얏이 안 되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전국에 오얏이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건 풍계라 하고 강원도에서는 꾀라고도 하고 어떤 지역은 고야라고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꾀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라도에서는 오야, 옥예 뭐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 걸로 봐서 지역마다 자기의 오얏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새콤달콤한 거 요게 7월이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가 그게 나오면 보리 나왔을 때 이게 나오거든요. 보리랑 바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리 한 말, 오얏 한 말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오얏나무를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어떤 저에게 용기를 줘서 제가 토종과일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 모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토종과일나무 살리기라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같이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만나는 건 카톡방에서 만나고요. 요즘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만난 이야기들을 카페에, 요거는 다음 카페에 여기에 들어가서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록 창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모임이 뭐 하는 거 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셨다가 회원 가입하시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모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종과일나무 살리기라는 모임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니까 그냥 개인이 아니라 모임에 책임을 맡게 되니까 열심히 토종과일나무를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려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일일이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너 토종이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일단 묘목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묘목상 인터넷이건 아니면 실제 묘목시장에는 토종 과일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토종 과일나무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고궁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있을까 하고 그랬더니 창덕궁에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고궁의 역사가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탔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마구 훼손이 됐다가 박정희 때 그 유업을 이어받아 계속 동물원 유원지로 만들었다가 1980년대가 돼서야 궁을 궁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경궁 같은 데는 가보니까 다 새로운 나무더라고요. 토종은 없었어요. 제가 쭉 돌아본 거에 따르면. 근데 창덕궁에는 후원이 있죠. 그죠? 후원에는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에는 지금 그게 그 궁의 옛날 토종과일나무임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궁궐의 그림을 그린 동골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나무가 그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토종이죠. 그리고 봐도 이게 300년이 됐겠다, 500년이 됐겠다 하면 토종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궁에 가서는 많은 실망을 머금고 왔고요. 이 궁에 아무나 심지 않게 전통 수목 양묘장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궁이나 능에 아무나 식물을 심지 않고 여기서 다 시험 재배한 것들을 가져다 심어요. 잔디도 인현왕후능 잔디. 어디 잔디 그걸 증식하고 연구하고 증식하고 그러시고 있더라고요. 이 능에는 잔디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능. 그 옛날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 능은 잔디가 중요하잖아요. 그 잔디도 토종 잔디로 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찾아다닌 게 천연기념물 중에 토종과일나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요거는 지난 은수사라는 절에 이성계가 심었다는,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고 나와서 와서 심었다는 배나무입니다. 청실배나무. 근데 이 나무가요, 저는 이 나무를 봄, 가을로 꼭 찾아가는데 봄에 꽃필 때 가서 보면요, 그 썩어 들어간 가지나 죽은 가지 하나 없이 650살 나는 할머니인데, 이 나무 연세가 650살인가 그렇죠. 이성계가 심었으니까. 그렇게 싱싱한 할머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어쩌면 제가 기르는 나무도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6, 700년이 지났는데도. 배나무는 1000년을 넘어 사는 나무라고 그래요.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에 꽃필 때 한번 가고요. 가을에 열매 주우러 갑니다. 그 배나무 열매 주우러 갔는데 씨하려고요. 열매를 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배나무의 열매로 이제 후계목을 만들기 위해서 주우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의 후계목을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하고 있나? 이 나무가 언제 벼락 맞아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해지된 데 보면 벼락 맞았거나 수해를 났거나 아니면은 자연 고사한 경우가 있어요. 천연기념물들이. 그래서 후계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받아가지고 전북산림청에서 이 은수사 청실배 후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요게 다 하나하나가 후계목입니다. 얘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여러분들. 나무가 요 좁은 공간에 수십 그루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아닌 다른 데는 지금 아주 푸릇푸릇 좋은데 이 나무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어쩌다 하나쯤 살아있는 잎이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계목 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했어.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은 끝나고 그래서 여기다 일단 모아놨어. 그냥 후계목 만들어 놓은 걸 쫙 심어놓고 그 공무원은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새 공무원이 왔는데 여기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캐서 군데군데 널찍널찍하게 심어줘야 1000년을 사는 나무를 예를 들면 한 1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 나무를 0.5 1평에다가 딱지딱지 붙여놓으니 이 나무가 살겠냐고요. 죽지. 그게 그 우리나라 산림청의 현실이더라고요.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있느냐면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이라든가 정부가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사과연구소, 배연구소, 감연구소 이런 데들의 토종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접근 금지고요. 일반인. 접근 금지고 공개 금지고 유전자원을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뭐 끊임없이 연결을 하면서 하고는 있으나 그쪽에서는 지금 계획은 뭐냐면 영하 140도 냉장실에 가지 하나씩 잘라서 다 집어넣고 다 그 땅에서 다 캐내서 소각해버리는 게 거기에 지금 계획입니다. 너무 유지비도 많이 들고 별 쓸모가 없다고 그 유전자원을 그 시드볼트 같은데 이제 영하 140도에 나뭇가지 하나 잘라서 집어넣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얼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다 없애버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토종과일 나무를 우리 민간인이 자꾸 사랑해서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유전자원인데, 소중한 유전자원인데. 우리가 토종 씨앗 운동이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종 씨앗을 지금 구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구하실 수 있죠. 그쵸? 토종 오이도 아시고 토종 사과참외도 아시네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 옛날 능금나무를 심고 싶다든가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능금나무가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런 능금나무를 구해 심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토종과일나무를 지금 쭉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과일나무는 이제 이게 분류법인데 분류법으로는 이제 지금 토종과일나무가 그럼 뭐냐 그러면은 오얏, 앵두, 살구. 살구는 한 200년 된 살구나무는 그 아마 군단이나 그런 데는 한두 그루씩 있을 거예요. 살구도 좀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다음에 매실, 뭐 대추 그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금. 능금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 사과를 능금이라고 그러고요. 배. 우리나라가 배의 원산지죠. 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가 이거는 완전히 자생하고요. 야생 원종입니다. 우리나라 배들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배가 있고요. 뭐 석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류, 각종 배류로는 머루, 감, 뭐 산딸기, 으름, 다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밤, 호두, 가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제가 궁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조선왕조 제사상에 사과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사과배가 없었어요. 아니, 사과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올라가지 않고요. 계암과 계비자가 올라갑니다. 계암은 당시에 단백질, 계암이 뭔지 아세요? 계암? 예. 예, 뭐죠? 요즘 시쳇말로 하면 뭐죠? 계암이? 헤이즐넛이에요, 헤이즐넛. 조선 계암은 우리나라에선 계암, 깨금 이렇게 부르고요. 옛날에 누가 저기 그 나무꾼이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데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암을 깎 깨물었더니 도깨비가 놀라서 사라졌다는 그 깨금, 그게 계암인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토종이고요. 그것이 저 유럽종이 요즘 들어온 것이 헤이즐넛이죠. 굉장히 고소한 견과류죠. 그 조선왕조 시절만 해도 계암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백질의 공급원이었던 것 같고요. 계비자. 계비자는 이게 이제 구충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약용 과일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올라갔다 그래요. 세상이 좀 바뀐 거죠. 지금은 무조건 달고 맛있는 음식들, 과일, 뭐 이제는 귤로도 성에 안 차서 뭐 천혜향, 뭐 황금향,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품종 개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혹시 능금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능금? 능금. 능금 아셔요? 능금? 네. 어려서 혹시 능금을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던데. 야, 어려서 능금 먹어봤는데, 이런 분들. 조금. 능금은 이 사과나무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전 세계에서의 고향이 텐산산맥이 있는 데예요. 아프가니스탄 무슨 하여간 무슨 스탄이 있는 데입니다. 스탄. 거기에서 동쪽으로 그게 쭉 온 것은 한반도에 와서 능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쪽으로 쭉 간 거는 유럽에 가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이 사과를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민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서
사과가 이제 품종 개량이 엄청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알 텐데, 빨강머리 애니 그 입양돼서 간 그 집이 무슨 농사하는 집이죠? 빨강머리 애니 그 처음 입양돼 가는 그 길에 마차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꼽혀 있다고 그러는 데가 무슨 꽃이냐면 사과꽃입니다. 사과나무. 그러니까 이 캐나다와 이 북미가 엄청나게 사과나무를 농사를 했어요. 그런 그 사과나무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사과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1901년입니다. 1901년 하면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죠? 구한말. 일제 식민지 직전에 구한말 온갖 그 열강의 쟁탈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그 시기에 사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는 그러면 능금은 1000년이 넘게 이 땅에서 살아왔고요. 고려시대 기록에도 나오고요. 신라의 처용과에 나오는 그 어떤 과일도 능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그만큼 능금은 1000년이 넘게 이 땅에 살아왔고요.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능금, 임금, 내, 사과, 빙과, 핑구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능금 이름. 입 계속 닫고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같이 시작. 능금, 금, 임금, 임금, 네, 네, 멋, 사과, 빈과, 임과, 핑구리. 핑구리. 예, 이렇습니다. 이때 사과는 그 조선 중기 문헌에 나오는 사과인데 이 사과는 지금 사과와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가 달라요. 읽기는 똑같은데 그렇고요. 이름으로 존재했고 그것이 지금 평창동, 서울의 평창동이 그 한양 시절에 조선조 시절에는 능금 과수원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능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 자연마을로.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그 부암동에서 그 능금나무를 하나 찾아내서 서울시 관내 기관에 그 능금나무를 그 분양해 준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서울시의 그러니까 상징수가 될 수 있는 게 능금이고요. 그런 능금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능금을 지금 찾아서 복원하는 일을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과연구소나 아니면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 가면 그 사과나무 그 유전자원 포라고 사과나무를 쫙 심어놓은 몇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00종의 사과나무를 심어놨어요. 전 세계에 1400종의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중에 능금은 딱 2가지입니다. 능금이라는 능금과 세금정이라는 능금. 근데 능금이라는 능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과라는 사과는 없거든요. 품종명이 사과라는 사과는 있을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하여간 능금이라는 능금이래요. 거기서 주장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정은 딱 한 나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에 우리나라에 딱 한 그루 남아요. 근데 다른 1400종의 나무는 다 2-3그루씩 있어요. 근데 왜 진짜 능금, 한국 토종 능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금정이 어디에 지명이죠? 평창동에 지명이잖아요. 얘는 진짜 토종의 힘이 분명한 이 나무는 딱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외부 유출 금지, 외부인이 가서 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지요. 예. 그렇게 그걸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연구해서 늘리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 업무 계획까지를 그렇게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저는 이 능금을 복원해서 그 어떤 뜻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인천에서 인천 토종씨앗 그 연구소라든가 인천 토종씨앗 무슨 유전자원 은행 이런 걸 만들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원 은행은 그 냉장, 냉동 이게 이제 기본 시설이다 보니 건물이 따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 뭔가 나무 심겠죠? 그죠? 거기에 뭐가 심겨야 되겠어요? 능금나무가 떡 심겨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얘들아
씨앗을 보러 왔으면 여기 이게 바로 우리 옛날 우리나라 능금이란다. 이런 교육을 해야죠. 사과연구소에 딱 들어가면요. 사과연구소 앞에 그 대표 사과 그렇게 그 정문 앞에 무슨 나무가 심겨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능금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생긴 능금나무가.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안 심겨 있죠. 추워. 추워. 예, 이것은 저희가 찾아낸 능금입니다. 이거는 사북. 사북하면 뭐 하는 데죠? 광산? 강원랜드. 강원랜드 동네. 광산. 네, 강원랜드 동네. 여기는 가니까 1층에 번듯한 곳에 1층 가장 중요한 상권에 전당사라고 번쩍번쩍하게 있더라고요. 전당사. 그게 가장 잘 되는 장사더라고요. 그 사북에 아주 오래된 능금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금나무에 이제 이 접수 가지를 얻으러 자르러 갔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나무가 한 90년 돼가지고 밑둥이 이렇게 다 썩어서 이게 다 썩은 겁니다. 나무가 속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래도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근데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벌레 먹고 얼드고 막 이래가지고 먹을 나이는 없지만 여하튼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능금을 좀 복원해서 우리가 능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능금을 심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토종과일나무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능금은 좀 심각하고 어렵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토종나무 중에 하나가 감나무예요. 이건 저희 시댁인데요. 시댁에 요 200년 된 감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있습니다. 시댁 마당에. 아마 경상북도나 뭐 전라도 이쪽에 그 고양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집에 마당에 감나무 있는 집들 많을 거고요. 그 감나무들이 훌쩍 100년 넘은 감나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100년이 넘으면 토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토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감나무 쉽게 있을 수 있고요. 요것은 이제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아까 봤죠? 은수사 청실배처럼 요거는 완주에 있는 위봉배. 요것은 정선에 있는 그 참배. 근데 이렇게 이 배들이 보시면 어때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이 나무 찾아서 그 멀리 그 정선까지 가서 이 나무를 딱 봤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팔다리 다 잘린 것 같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은수사 청실배 보셨죠? 하얗게 꽃핀 그 죽은 가지 하나 없는 그 할머니 나무를 보다가 이런 나무를 보면 정말 불구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나무들을. 주인들이 나무는 크고 열매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돌보지 않으니까 더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그냥 그늘진다 뭐 그런다 이러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주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아낸 거는 요 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쪽가래 나무라고 하는 가래 나무인데 요렇게 생긴 가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래 아시나 몰라? 가래는 속살을 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래. 호두는 속살을 먹죠. 그쵸? 근데 가래는 속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종이장처럼 얇은 데다가 이렇게 껍데기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껍데기를 딱 벗기면 껍데기도 잘 벗겨지는 데다 이렇게 요 알갱이가 이렇게 하트 모양의 알갱이가 똑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어요. 가래가. 이게 쪽가래인데 지금 추정하기에는 북한 황해도의 천연기념물인 쪽가래가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의 쪽가래나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좀 복원을 해서 요거요. 발렌타인데이에 여기다가 딱 초콜릿 입혀가지고 팔면 장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셰프도 구해놨습니다. 저희가 농사만 지면 여기다 탁 그 초콜릿 입혀가지고 그 토종 견과류 하트 가래, 이 하트 가래거든요. 하트 모양의 가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나무들도 찾아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 200년이 넘은 대추나무입니다. 대추, 이런 대추는 작죠. 요즘에 뭐 사과 대추라고 거의 막 주먹만한 대추도 나오는데, 이런 대추는 작고, 이런 대추는 이제 약대추가 되겠죠. 이런 대추나무도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아 심느냐? 아까 오얏 보셨죠? 오얏은 나무목의 아들자. 이게 오얏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오얏나무잖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오얏나무고요. 여기 보시면 애기나무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나무 밑에 새끼가 저절로 나요. 뿌리에서 새끼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민간인들도 저기 내년에 그 새끼 나면 나 하나만 줘 이래가지고 의도다가 심어 길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많이 번져 있었던 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능금나무를 이제 제가 복원을 쭉 하고 있는데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 얘기는 좀 긴데요. 능금나무 호개봉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땅속에 가을에 가서 씨를 여름에 가서 씨를 받아서 그거를 땅에 묻었다가 그 이듬해 둘째 해에는 이렇게 모종을 내서 묘목을 길러서 그 다음에 땅에 심죠. 심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또 그 이듬해 그걸 잘라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여서 이 접 붙인 이 나무가 살아났을 때 나무가 한 그루가 생기는 거예요. 한 4년 정도 쉬지 않고 저는 노력을 해야 4년 곱하기 365를 해야 능금나무 한 그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곳은 그 토종과일나무 시험포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희 땅에다가 이렇게 지금 토종과일나무들을 찾아서 옮겨 심은 것도 있고 복원해서 옮겨 심은 것도 있고 쭉 옮겨서 이렇게 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는 저한테 그 타이밍, 그러니까 농사의 절기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절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지만 이 기회에 토종과일나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토종과일나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달력을 저도 벽에다 붙이고 이렇게 나무에 관한 기록을 쭉 해서 이제 또 내년 이제 올해 건 이제 새로 또 해서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 자료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나무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농사, 곡식이나 채소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가꾸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몸에 익었기 때문에 굳이 달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나무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과나무 기르시는 분은 사과나무는 잘하지만 배나무는 모르시거든요. 호두나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온갖 나무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나무만 있으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일종의 먹거리 숲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이 아니라 산나물을 쭉 옮겨 심고 있어요. 여러 해살이 산나물들을. 그래서 산나물 얘기를 잠시 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터를 구하시게 돼서건 아니면 공공의 장소에 나무를 심으셨으면 나무 밑에는 산나물을 심는 거예요. 나무 밑에 물론 꽃도 심을 수는 있지만 산나물 여러 해살이를 심어 놓으면 나무와 산나물은 서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나무 사이의 산나물은요, 산에서 어떻게 자생하냐면 나무 밑에 이렇게 자생을 하는데 나무 그늘을 어느 정도 지고 살죠. 여럿이 어울려 자라요. 혼자 예를 들면 양배추밭 하면 양배추만 쫙 심기고 논에는 벼만 쫙 심기지만 여러분 산에 가시면 산에 나무가 한 가지만 있고 그 밑에 나는 풀이 한 가지만 있던가요? 아니죠.
키 큰 나무 있고 약간 키 작은 나무 있고 그 밑에 뭔가 다년생이 또 자라고 꽃도 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울려 자라는 게 그 야생의 숲 정원이고요. 그리고 나무 아래 자라서 반그늘입니다. 이 나무의 그늘을 먹고 사는 게 산나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곡식이나 채소는 적외선을 아니 적색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아주 활발한 말하자면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맛있어지고 하는데요. 나무 밑에 자라는 산나물들은 그 적색광이 아니라 원적외선, 나무 그늘에서 한번 걸러진 빛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부드럽고 맛있고 향기로운 산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산나물, 취나물이라든가 뭘로 사시면 그 취나물들은 어디서 길러요?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무슨 산나물을 사셨어. 이렇게 뭐 팩이나 봉지에 들은 거. 그거 어디서 기르겠어요? 산나물. 산에 가서 뜯어서 갖다 팔까요? 그렇게? 하우스. 하우스에서 네, 키우죠. 요즘에 산에 가서 뜯어서 파는 거는요. 예를 들면 강원도 무슨 장날 가면 할머니들이 뜯어오시는 거는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인천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길러서 봉지에 넣어서 팔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먹더니 산나물 맛이 아닌데 억시고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맛과 향이 사라져 버려요. 방그늘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해 살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 먹을거리가 밭에 늘 있어요. 밭에만 가면 늘 먹을거리가 있는데 언제 없냐? 한겨울 눈 쌓이건 때는 없죠. 그때는 없으나 지금 좀 전부터 먹을거리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꽃이 돌아가면서 피죠.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뭐 요즘엔 그 산나물은 아니고 산에서 피는 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건 복수초가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제가 온갖 자원들을 다 모아서 심어보니까 2월 15일부터 피던데 눈 영하 15도 16도에 그 눈이 매일 오는데도 피던데 그렇게 피면서 1년 내에 돌아가면서 꽃도 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늘 풍요로운 먹거리 숲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 우주에는 법칙이 있대요. 우주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택배도 내가 주문해야 오죠. 내가 주문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리고 내게 온 행복이든 건강이든 뭐 이런 것들이 돈이든 그것도 내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오죠. 내가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오지 않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같이 모여서 텃밭 농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끌어당기고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올해는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오셨으니까 텃밭에서 그 내 손으로 키운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나 뭐 열매들, 뭐 벚꽃이건 토마토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끌어당기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이웃하고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질문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여서 전부 마이크를 끄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질문을 중간중간에 많이 못 받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기회는 벽꽃 하나에 네. 쌀이 몇 개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벽꽃 한 송이가 피었다 졌을 때 거기서 쌀알이 한 알 열립니다. 쌀알이 한 알. 쌀알이 한 알 열리기 위해서는 벼가 꽃을 한 송이 피웠다가 충실하게 여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밥 드셨으면 쌀꽃, 그러니까 벼꽃 한 다발을 그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벼한테. 네. 내 새끼 날라고, 내 새끼 되려고 꽃핀 거거든요, 벼가. 사람 먹이 되려고 핀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벼의 그 너그러운 뭐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사랑? 벼의 사랑?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채팅으로 겨울에는 어떤 네. 활동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일단 공부를 좀 합니다. 겨울에 꼭 해야 되는 게 공부더라고요. 농사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난 겨울에는 식물학과 그다음에 옛날 고서를 좀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겨울에 꼭 하는 게 건강 관리예요. 그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다가 보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 결리고 아프고 생길 수 있는데 겨울엔 아무래도 좀 한가하고 하니까 몸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공부 뭐 그런 것들 좀 한가하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겨울에는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 과일나무 자원을 찾아다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는 접수를 떠서 번식하는 게 있는데 그 접수를 들어 그 전국을 다니죠. 예.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일정을 맞춰서 저는 운전을 못하니 운전을 또 해줄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시간이 있는 분과 일정을 맞추고 뭐 해서 어렵사리 가서 나무에 접수를 뜨는 곳, 그 어미나무가 어떤지를 꼭 보고 옵니다. 내가 기르는 이 나무가 어떤 어미나무에서 온 건지를 보고 어떤 환경에서 얘가 자랐는지도 보고 그러고 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땅을 가꿉니다. 겨울에는 나무나 뭐 이렇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나 땅을 가꿀 수는 있는 시기여서 겨울에는 날마다 땅에 가서 한 가지라도 땅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일이 제가 겨울에 하는 일이죠. 예.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낑깡나무도 접붙여야 하는지 네 제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열대 나무는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길러보지도 않았고 하질 못해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깽깡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예. 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기를 수가 없잖아요. 무주에서 귤나무 종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열대 나무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토종과일나무 시험포를 하실 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토종과일나무 시험포는 저 여자 혼자 몸으로 나이 한갑이 넘은 할머니가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평수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전국의 각 시군에 그 시군에 토종과일나무 시험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씨앗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국에 곳곳에 그 토종과일나무 시험포가 생겨서 자기 지역의 나무들을 중심으로 그런 게 생기면 좋은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림이 있는데요. 네네. 예, 알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아래채 제가 혼자 살아요. 제가 혼자 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산에서 나무 기르고 농사하려니까 사실은 노동력이 그 일손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있는데 아래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아래채에서 숙식을 하시면 숙식 제공이 되니 와서 하루에 일하시는 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같이 나와 일하며 공부하시고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하시는 건. 그리고 또 같이 농사 지면 일하다 보면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저는 일하다 보면 먹을 게 이렇게
한 바구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한 먹을 거 가져와서 같이 음식도 해 먹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그 밴드의 그 토종과일나무 일손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토종과일나무 일손 거기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 며칠 와서 지내시면서 농사. 전 토종은 다 짓습니다. 제가 최종화하는 토종 농사,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하시는 토종 농사, 제가 벼농사 빼고는 한 3, 40가지 농사, 먹을거리 농사도 다 지니까 그런 텃밭 농사부터 시작해서 나무도 한번 보시고 기회가 좋으시면 열매도 따서 드시고 예, 산나물도 어떻게 키우는지 보시면서 같이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네.